안녕하십니까. X10 정규 방송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무척 더운데요. 저는 이렇게 추운 데 있다 더운 데 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코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한 코어웨이브 투자 진행 상황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캔들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X10은 어떤 식으로 캔들스틱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읽어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제였죠. 어제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장이 좀 다시 밀려서 S&P 기준으로는 조금 오른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크 주식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조정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도 거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오후에 들어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0.5% 상승을 해서 나스닥은 영중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했죠. 자, 이래서 나스닥도 기대가 좀 S&P보다는 더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웨이브 보시죠. 어제 저희가 123불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시초가 정도에 이제 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불 높게 해서 125불에 주문을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9%까지 올라갔었죠. 134불 29전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계속 빠지면서 오후에 나스닥 빠지면서 좀 더 세게 밀렸죠. 이 봉 커지는 거 보면 그 2시 때부터 이제 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24불 11전까지 밀렸다가 125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불에 매수 주문을 넣어 놨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125불에 체결이 됐는데, 그 시간도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41분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3시 41분에 체결이 됐습니다. 즉 바로 장 끝나기 전에 124불 찍을 때 125불에 체결되고 124불 갔다가 다시 125불에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주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에는 코어웨이브가 8주가 125불에 체결이 됐고 124불 91전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2센트의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X10 안전마진 전략을 추구한다고 그랬고, 전체 10,000불의 자산의 50%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진입은 이렇게 125불에 매수가 됐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7월 25일이라고 써있네요. 21일인데 10%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진입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차 매수가에서 ATR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5불에 체결이 됐고 ATR은 12.6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112불 40센트에 10%를 추가로 산다 하고 매수 주문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체결이 되면 3차 진입가는 2차 매수가에서 ATR을 빼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번까지 매수를 할 거다. 하지만 거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 해서 중간 지점에 매수 단가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절반을 매도하고 다시 이제 안전마진 전략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화이트라인 돌파 전략이라고 했는데, 총 자금의 20%를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면 어제 가격이 좀 내려와서 155.6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5불 선을 돌파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그때 진입을 하고, 그때 프라이스 액션 상황을 봐서 차트에 손절매를 긋고 그 손절매 지는 리스크 가격에 대해서 2배를 타겟 가격으로 놓는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요 화이트 라인 2개를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요 선이 돌파할 때 이제 진입을 한다고 두 번째 전략을 시작을 하고요. 155불 69전에 좀 내려왔습니다. 내일 되면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4불 91전에 있고, 다음 주분은 112불 40센트에 들어가 있다. 지금 거래량도 안정을 찾아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 선에서는 좀 버티는 모양인데요.
저는 내심 112불 40전까지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나스닥이 좀 빠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이렇게 쉽게 빠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템 포트폴리오도 매매가 있었습니다. 애플을 바이스탑, 그래서 215불 돌파하면은 매수한다고 했는데 어제 215불을 훌쩍 넘었다가 다시 장이 빠졌습니다.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14불 99전에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포트는 구글이 33주, 테슬라가 16주, 서클이 4주, 애플이 18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6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 계속 좀 다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전체 15%를 산다고 했는데 현재 5% 매수돼 있고 지금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 들어가 있고요. 애플은 이제 어제 사져서 5%가 매수가 됐습니다. 총 10%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반 정도 채워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202불 193불에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6% 현재 매수됐고요. 이것도 10%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172불에 지금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지금 못 샀고 있습니다.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도망갑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499불 50센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2% 매수한다고 주문을 넣고 기다릴 거고요. 총 자산의 5%를 투자하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팅을 하고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입니다. 서클은 202불에 처음 매수를 했고요. 이건 안전마전 전략 쓴다고 그랬는데 183불 조금 못 미쳤었죠.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와서 플러스 수익을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켜봅니다. 장이 더 밀려서 이게 체결됐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고요. 총 자산의 6%를 투자하기로 세팅을 해놓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문 상황은요. 테슬라 284불, 애플 202불, 구글 172불, 마이크로소프트 499불 50센트, 그 다음에 서클이 183불에 하나, 164불에 주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세팅 제가 23일까지 유효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 운영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트 많이 보시죠? 근데 저도 옛날에 초년병 때는 차트 보면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이 정도의 주가 흐름만 봤지, 그 안에서 진짜로 어떻게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는 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책을 접하게 됐고 그 책에서 너무나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트를 좀 읽게 되고 차트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은 좀 승률 높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에 다다라서 여러분들께도 조금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 비슷해 보이고 했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약간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자전거 배우는 듯이 몇 번만 노력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게, 자전거 배울 때 이 두 발로 어떻게 쓰지 어떻게 가지 하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배우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타지는 게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깊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아주 간략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 설명을 가지고 향후에 차트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부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다 보면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죠. 지금 이 호가창 보시면은 66,100원에 지금 이게 삼성전자 오늘 주가입니다.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는 66,100원입니다. 파는 사람이 66,1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넣어서 이 맨 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다 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넣는다고 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럼 파는 사람이 지금 당장 팔려면 얼마를 받게 되죠? 66,000원에 팔아야지 6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보다는 낮게 팔아야 되죠. 그리고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66,000원에 확실하게 사실 수 있을까요?
주가가 더 빠지면 그 가격에 들어오지만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못 사시는 거죠. 이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가지신 분이 주가는 올리는 겁니다. 즉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올립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66,000에 넣으면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주가를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이 주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보다 낮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주가를 내리죠. 그럼 아이러니하죠. 돈을 가지신 분은 주식을 좀 싸게 사서 주가가 올라야지 돈을 버는데 비싸게 사는 형국이고, 주식을 파는 분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에 팔아야지 이익인데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수급이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 오늘도요 67,800원에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8,500원까지 오르다가 한 1% 오르다가 그 다음에 65,700원까지 쭉 밀렸죠. 그러면 하루에 보면은 고가 저가가 한 3,000원 움직였습니다. 한 4, 5%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4%, 5% 움직였다는 건데 무슨 펀더멘탈하게 큰 차이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3시간 동안에 펀더멘탈하게 바뀔 게 없죠. 단지 시장의 심리, 시장의 사고 파는 힘들이 주가를 올렸다가 내리게 된 거죠. 이런 수급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이제 프라이스 액션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은요, 돈을 가지신 분은 주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거꾸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올 때 기다려야지 주가를 올릴 힘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수급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려고 그러면은 더 싸게 팔고자 하는 분이 나오셔야 되고,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은 더 비싸게 사고자 하는 분이 나오셔야 돼요. 즉 그냥 싸게 사자고 돈만 많이 밑에다 깔아 놓는다고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보시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액션이 뭐냐? 보통 프라이스 액션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캔들스틱을 보고 좌우합니다. 그리고 캔들스틱에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꼭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3개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느껴지느냐? 아, 그동안 쭉 흘러온 주가의 스토리가 보이고요. 스토리가 보이면 앞날이 조금은 예측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왜 캔들스틱 차트인가? 보통 보면 라인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내렸는지 그 순간순간의 힘의 움직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에서는요, 바 차트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요게 시작점이고 하루의 움직임 폭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종가입니다. 이게 나무막대처럼 가지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은 흐름하고 대충의 의미는 알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바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뭘 보느냐? 캔들스틱 차트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영상 보시거나 하면은 다 캔들스틱 가지고 막 설명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캔들스틱이 왜 장점이 있느냐? 일본에서부터 옛날서부터 이어온 거라고 하죠. 쌀 가격을 예측한 거라고 하는데, 보시면 캔들스틱은 프라이스도 보여주지만 액션도 보여줍니다. 이 모양을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굵직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캔들스틱이 거의 표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죠. 그러면 보통은 데이 트레이더들, 즉 하루에 포지션을 사서 하루에 파는 그 장중 매매라는 트레이더들은 2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고요. 스윙 트레이더, 즉 2, 3일 가져가거나 한두 달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주봉 이렇게 위주로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구하는데, 사실은 인베스터들이라고 해서 이런 봉을 안 보느냐? 아닙니다. 이분들이 만약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주식을 지금 팔 거야 하면은
더 짧은 시간의 봉들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데이 트레이더들도 이런 봉들을 안 보느냐? 아닙니다.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하면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를 위해서는 그날의 15분봉, 30분봉, 5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이 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캔들의 형성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캔들들이 오늘 낮에 이제 코덱스 200 1분봉 움직인 겁니다. 봉이 만들어지고 내려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봉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힘의 세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 봉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게 오르네, 내리네, 여기 횡보하네, 이 정도로 밖에는 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좀 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내려갈 자리구나, 이 정도면 추세가 생기는구나, 이 정도면 좀 올라갈 자리구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읽히시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되시려면은 뭐 한 2-3개월 정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뭐 상승 추세 있다가 중간에 한번 쿵 빠지고 또 올라왔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쭉 내려간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펼쳐보면은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즉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죠. 갭도 많이 발생을 했고 뭐 쭉 내려갔다 올리기도 했고 또 더 내려가기도 했고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반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월봉을 보게 되면 이 봉에 이렇게 가려 있는 겁니다. 저런 움직임이. 그래서 주봉만 보는 게 월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도 보셔야 되고 일봉도 보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봉을 또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월봉에 있던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와, 진짜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다른 타임 프레임의 그래프도 보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매매를 할 때는 좀 더 짧은 봉, 30분 봉 정도는 보셔야지 그 타점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의 모습도 여기서 이제 상승했던 모습도 이렇게 보면 굉장한 흔들림을 수반하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계속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30분 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흔들림을 가지고 올라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프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일봉만 고수하지 마시고 4시간짜리 봉만 고수하지 마시고 월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좀 30분 봉도 보시고 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주가가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캔들스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캔들스틱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봉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음봉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초록색 그린라이트, 왜 파란불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고요, 빨간색이 내려가는 겁니다. 스탑 사인하고 같죠? 예. 그래서 요 색깔의 차이가 있다 하는데, 제가 옛날에 보던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을 뭐라고 하나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은 뭐냐? 뭐 정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맨날 읽으시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시간 나면 읽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자주 보세요, 자주 읽으세요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걸 이제 따왔는데요. 보면은 초록색 봉을 불리시 캔들이라고 합니다. 즉 시가가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작한 점보다 끝나는 점이 올라갔다 해서 양봉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초록색 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시가가 시작한 데서 종가가 밑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봉이 그려집니다. 이게 몸통이라고 그러죠. 바디
해가지고 이 몸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꼬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머리, 꼬리 뭐 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wig이라고 그러고 보통 섀도우,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 온 발자국이거든요. 여기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최저가가 어디냐, 그래서 끝나는 전까지의 거리. 여기서 이제 몸통은 오픈 투 클로즈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하이하고 로우를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ATR 강의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ATR에서 TR이 뭡니까? 트루 레인지는 세 개를 비교하는데, 뭐냐면 오늘 저점에서 오늘 고점까지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는 수치하고, 어제 종가에서 오늘 고가까지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는 두 번째 수치하고, 어제 종가에서 오늘 저가까지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는 그 수치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거를 트루 레인지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14일 동안 합쳐서 평균 낸 게 ATR, Average True Range. 그래서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드렸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 봉을 보면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올라가는 세력들이 힘있게 끝나면은 불리시 캔들, 즉 초록색이 이뤄지고, 내려가는 쪽이 이겨버리면은 결국은 빨간색 봉, 베어리시 캔들이 형성이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자꾸 눈여겨보시면 아십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봉, 양봉에 눈이 익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런 양봉을 보면 화들짝 놀랜대. 양봉을 보면 좋아하고요. 음봉을 보면 화들짝 놀랜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 다른 뭐 그래프 설명할 때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쓰시는 거 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색깔은 자유자재로 그래프에 변경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고, 어떤 분들은 흑백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선호니까,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이 올라가는 거, 파란색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세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이제 그림을 언제 어떻게 보느냐 보면, 요런 거 보면은 음봉이 길게 났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서 들었다. 매도 세력이 이겼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이 봉을 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린입니다. 그린이 올라가는 겁니다. 쭉 밀어 올렸다. 굉장히 힘있게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올렸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가 일어나서 계속 올랐구나, 주가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반전이 내렸네. 그런데 보면은 밑에서 올렸고 또 밀다가 올렸고 밀다가 올리다 보니 결국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올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그날 시작해서 굉장히 밀렸다가 힘있게 올려서 고점에 끝났네. 여기는 머리도 안 달렸네. 종가가 고가였네. 그러다 보니 매수 세력이 되게 강했구나. 그럼 다음날 보니까 양봉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고점에 갔다가 밀려서 결국은 쭉 밀려서 끝났네. 힘이 이제 다 했나 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봉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쭉 저점을 찍었다가 쭉 올렸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쭉 저점을 찍었다가 쭉 올리면서 양봉이 났다. 이러면 힘이 전환이 일어났구나 해서 며칠 지나 보니까 진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은 읽으실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읽힙니다. 이게 그냥 쭉 빠졌네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밀었구나. 이날은 여기서 시작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되게 올려서 끝났네. 사람들이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했나 보다. 근데 웬걸 다음날 시작해서 조금 올렸다가 쭉 뽑았네. 역시 매도 세력이 아직은 강하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봉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봉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상승봉이잖아요. 자, 상승봉은 뭐냐,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밀렸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몸통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상승의
힘이 좋다. 그래서 다음날 올봉도 상승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그 큰 마이너스 봉이 나온다. 음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시작해서 조금 올랐다가 쭉 밀어서 여기서 끝났구나.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생각하면 이 다음에 올 봉은 매도 세력이 강했으니까 계속 매도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컨티뉴에이션, 즉 지속봉이다. 음봉이 나오면 계속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뭐냐? 퀘스천 마크라고 그러는데 보통 도지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얘기할 때는 도지가 뭐냐? 몸통은 작고 꼬리가 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시작한 거죠. 양봉이니까 시가가 낮습니다. 종가가 높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쭉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쭉 밀려서 내려오고 더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종가 근처에 와서 쭉 해서 여기까지 또 올려버리는 거죠. 결국은 힘이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봉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여기까지 올라온 거다. 그래서 거의 중심부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다음에 올 봉의 방향은 그때 방향을 봉을 봐야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겠다. 해서 모르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는 망치형, 영망치형이라고 하죠. 몸통이 있고 몸통보다 큰 꼬리가 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머리는 더 작다.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쭉 밀려서 저점을 찍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까지 올렸다가 조금 쉬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럼 만약 시장이 내려오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반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역망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번 시장이 쭉 올랐는데 여기서 매물 받고 매물 받아서 끝까지 밀고 오다가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럴 때는 매도 세력이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만약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봉에 올 게 이제 하락형 이런 큰 몸통이 한번 나온다. 그럼 이제 하락의 시작이겠구나. 하락 시작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 컨티뉴에이션 캔들은 누가 주도하는가? 이렇게 초록색 봉은 장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매수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매수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봉도 오르는 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으시고요. 매도는 쭉 빠졌습니다. 그럼 다음 봉도 매도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퀘스천 마크는 말 그대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 다음 봉의 움직임을 몇 개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내일 오르겠네, 내리겠네, 동전 던지식으로 판단하셔서 막 미리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설 캔들은 말씀 그대로 요거는 이제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봉이 몸통이 작게 나오고 꼬리가 한쪽이 길어진다 하면은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구나. 즉 매물 소화를 많이 했다, 매물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모르겠다. 이제 하락 추세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다음 봉까지 봐야 되잖아요. 다음 봉 보니까 쭉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양봉이 크게 났네. 여기서부터 물량을 다 소화하고 물량 소화하고 밀어 올렸네. 그러면 다음 봉을 한번 더 보자. 초록색 봉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 추세를 타겠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또 밑에서 받쳐 올리고 꼬리에서 받쳐 올리고 꼬리에서 받쳐 올리고 꼬리에서 받쳐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치형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망치가 하나 크게 돌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 다음 봉 보니까 양봉 크게 나오고 다음 봉 보니까 양봉이 크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상승해서 두들겨 맞고 상승해서 두들겨 맞고 상승해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힘이 떨어져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바닥에서 매물을 받네. 여기까지는 받쳐 올리네. 또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받쳐 올리네. 또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받쳐 올리네. 다음날 또 밀렸는데 받쳐 올리면서 이제는 양봉을 크게 냅니다. 그러면 이제 반전의 추세가 크게 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다음 봉 보니까 또 뚫고 올라면 대충은 여기서 사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빠졌네 올라갔네 보다는 요 각각의 캔들을 보시면서 요게 여기서 또 그러면 여기 힘의 균형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봉을 보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고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돌파 매매 해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런 데서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추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진입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매매해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자, 이것도 봐도 뭐 여기저기 봐도 비슷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봐도 추세 전환을 하다가 계속 꼬리를 높여가다가 돌파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또 상승을 하고 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봉 보면 굉장히 크게 양봉이 납니다. 그럼 보통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봉이 좀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기저기서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특히 이런 데도 보셔도 이게 망치형이 나오잖아요. 쭉 저점보다 더 내려갔다가 그거를 다 이겨내고 올렸다.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날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다. 사는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다음날 더 한번 확인해보자.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입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세력들의 힘의 싸움이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봉이 나와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끝이 났다 하면 매수 세력이 이긴 거죠. 합의를 여기서 가격을 본 겁니다. 매도하고 매수 세력이. 그런데 그 투표가 1000표밖에 안 된대요. 거래량이 1000주예요. 그런데 다음날 시장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격을 합의를 봅니다. 매도가 이겼죠.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표한 수를 보면은 100만 주래요. 100만 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정직한 가격이고 정확한 가격이죠. 많은 대중의 의도를 집중한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이 봉이 확신이 가는 겁니다. 1000주의 거래량을 수반한 봉보다 10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한 봉이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는 꼭 보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돌파 매매할 때도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지 매수를 합니다. 이게 수반이 안 되면 이거는 페이크 돌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런 논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무슨 캔들이죠? 약간 역망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소지가 있다. 근데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봉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만 이게 역망치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지만 거래량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음봉으로 두들겨 맞지만 거래량이 더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봉으로 전환해서 이제 쭉 거래량이 늘면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하고 봉의 움직임 모양을 같이 접목시켜서 보시면은 훨씬 더 확실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때도 보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또 음봉 나올 때는 좀 줄고 또 늘었다가 음봉 나올 때는 좀 줄고 한다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때는 봉이 더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더 확실한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쭉 타고 간다 해서 거래량하고 이런 그래프의 움직임은 꼭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쭉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이 영망치형이 나옵니다. 망치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다 하지만 양봉은 출현했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봐야죠. 근데 또 양봉이 출현했지만 거래량이 더 줍니다. 힘이 약하구나, 이게 아니구나. 물론 다음날 또 양봉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면은 역시 다음날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확 늘죠. 그럼 이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은 훨씬 더 주가가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퀴디티인데요. 이거는 미국 주식을 특히 하다 보면 소형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회사 포트에도 한 종목이 진짜 좋아서 실었는데 거래가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호가 공백이 커가지고 이제 이런 게 여기 나타나요. 그럼 거래가 거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이게 이러다가 또 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거래량 적고, 그 다음에 갭으로 또 위에 올라붙고, 거래가 없는 종목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팔고 싶을 때 제값에 못 팔고, 사고 싶을 때 제값에 못 팝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특히 매매하실 때는 거래가 충분히 수반된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 하는데, 꼭 기억하실 거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됩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거래가 됩니다. 이런 거는 거래가 잘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프라이스 액션하고 볼륨을 같이 보면서 그래프를 읽으시면은 이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실이 보입니다. 아무리 신문에서 뭐라 그러고 이 주가는 빠질 거예요, 이 주가는 오를 거예요 막 하더라도 냉정하게 그래프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진실이 보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지리하게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는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성경책도 매번 계속 읽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쭉 이제 몇 개 이제 뽑아 왔는데 이런 책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제가 자료화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또 잊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축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시합 중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꾸준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시합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진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또 내일 모레는 더 좋은 지표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